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반등과 함께 시가는 아주 좋게 시작을 했죠. 장중에 6% 이상도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장중에는 계속 눌림이 발생이 되면서 좀 탄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부합권에 마무리를 하게 된 건데, 자, 그래서 다시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대한항공통신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이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보다는 유지만 잘하는지 체크를 하자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유지만 잘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추세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 오늘 보자고요. 네, 오늘 보면은 상당히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까지 딱 가격 관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거죠. 기준선을 잘 지켜줬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이제 홀딩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첫 양봉 뒤에서 이렇게 좀 유지하는 이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오늘까지는 그 흐름이 아주 잘 지켜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노려볼 수 있는지, 대한통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대한항공통신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맥점 밴드에서는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위치에서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이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하고 포지션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도 역시 노리는 건 이 1번과 2번과 같은 이 추세를 현재 노리고는 있죠. 이 대한항공통신 자체가 시장에 이제 대장격으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최선 이 쌍고를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와야 그래도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런 식인 거죠. 돌파가 될 때 매수를 하고, 이 구간은 이제 홀딩의 영역이죠. 홀딩. 그리고 이탈이 되면 엑시트. 다시 돌파가 되면 매수를 하고, 이 구간은 또 홀딩이죠. 깨지면 엑시트. 지금 이 바닥 라인에서 일봉 라인에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유지죠, 유지. 그래서 홀딩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느냐, 요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지만 대한항공통신 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 이유는 상당히 간단해요. 어제 전부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은 먼저 저점 테스트라고 먼저 양봉을 뽑아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눌림이 깊게 안 나오고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분봉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 앞에 추세를 먹을 때도,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서는 급반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며칠 유지를 하는 구간들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었던 게 이런 바닥에 대한 테스트죠.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만들고 한 번 더 저점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했다. 이건 이제 바닥 전환 신호인 이제 역헤이든 숄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추세가 나온 거죠. 이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추세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W형처럼 나온 거죠. W 이중바닥형 W 매집 패턴. 그리고 나서 이 방향성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앞에 상승에서도 그게 나왔냐? 네, 매번 똑같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고 저점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고, 그리고 방향성이 나왔다.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점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현재 유지. 지금 이 방향성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열 구간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게 나왔지만 똑같이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나왔다. 이 가격이 제가 보는 이 일봉상에서 맥점 라인인데, 거기가 또 어디냐? 바로 이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게 이게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 꼬리가 아닙니다. 이 꼬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주포들은 이탈을 하지 않았고 가격 관리를 여전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2, 3일 이렇게 좀 유지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그럼 또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앞에 공과 비슷한 거죠. 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며칠 이 횡보라는 움직임 속에서,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 속에서 박스를 돌파를 할 때 그때 이 다음 시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 25,000원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투매가 나왔던 뭐 꼬리가 나왔던 이런 자리들. 자, 그런데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두 번의 추세를 먹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세 번째 매집을 해가는 건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지지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보통 하나의 시세를 내면은 이렇게 고점을 3개를 형성을 하면 고점 3개 형성했죠. 그럼 이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 구간에서 이제 첫 하락이 깊게 나고 이렇게 반등파가 좀 세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돌파가 안 이루어지면은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주봉의 흐름에서도 지금 이 25,000원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주선을 지지로 슈팅이 나온 뒤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25,000원이 이번 주에 못 넘긴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N자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캔들들이 양봉, 피레치 문봉이 나오고 또 양봉입니다. 많이 봤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나오는 형태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여기서 지금 섬골형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5,000원이 이번 주에 돌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주 주봉이 형성이 되는데 이 25,000원의 돌파가 안 나오면 하락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버티되 언제든 이탈이 되면 그땐 다시 엑시트를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한통신 항상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신호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이렇게 고점을 치는 그림들, 이때 이렇게 고점을 치는 그림들, 그죠? 이게 이 주봉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지게 되면. 현재 구간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이 흐름을 보다가 이 1번에 대한 구간처럼 그냥 유지를 하는 속에서 전환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 추세를 즐기시면 됩니다. 맥점을 이제 타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 수급에서 좀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서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튀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럼 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엄청난 상승세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올라왔던 이 상승세,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탈 신호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현재 이 바닥 라인에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깨지면 우리가 뒤도 안 보고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고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0,000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0,000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